자, 행정처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각도 좀 살려보시고 6번 또 들어옵니다. 소공사의 자격정지에 관해서 틀리는 것은, 자, 자격정지만 보시면 우리가 체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이, 인, 설, 개, 금이 자격정지고, 이인, 설, 개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자격정지는 소공사에게만 해당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했답니다. 양도대여는 뭐지요? 절취. 그러니까 자격 취소죠. 양도대여는 1번부터 답입니다. 2번에 두 개 이상 사무소 소속 2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 거짓 개 동그라미, 또한 4번 서로 다른 두 개 이상 계약서 개 동그라미, 5번 미등기 전매 중개, 요건 뭐라 부른다? 금지행위. 그래서 개의 금지행위. 그리고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였죠. 이제 노래는 잡았으면 가사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1번의 양도대여는 당연히 취소입니다. 감각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7번 들어왔습니다. 역시 자격정지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봅시다. 5번부터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는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하면 틀리죠. 정지는 보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틀린 것 5번. 자, 그러면 1, 2, 3, 4는 다 맞는데 1번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의정부에 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던 중 청약통장 불법 매매를 중개로 적발되면, 자, 청약통장 이건 뭐다? 정서죠. 정서는 금지행위니까 자격이 정지되는데,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의정부에서 영업하더라도 서울시장이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맞다는 말이에요. 틀린 것 5번 정리해 주시고, 8번 내려가겠습니다. 감독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 또 하나 짚으셔야 되겠습니다. 틀리는 것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감독에 대해서 틀리는 것. 해답 절대로 보지 마시고. 자, 우리가 같이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틀리는 것, 답은 2번.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군청장은 감독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리는데, 자, 대답하세요. 감독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첫째,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감독한다. 됐습니까? 분사무소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이 있다는 것 확인하는 시간. 자, 그러면 이제 1, 3, 4, 5는 다 맞는데 여러분 조심할 거 5번 조심합시다. 5번 감독상 명령 등을 위한 사무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를 지니고, 정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맞다. 그죠? 지금 틀린 게 2번으로 돌았으니까 어차피 맞는데, 정표를 지니고 했습니다. 정표에 줄 딱 꺼놓고, 정표는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 메모해 놓습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정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표를 지니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지닙니다. 필기하셨습니까? 자, 필기됐으면 왜 이 말이 중요한가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조사 검사를 하러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러 갈 때는 이런 정표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노원구청장은 감독자다? 아니다? 노원구청장 감독권이다? 감독권자다? 아니다? 감독권자 맞죠? 등록관청이잖아. 여러분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노원구청장은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는 식당 아줌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에 근무한다는 공무원증만 가지고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조사, 검사, 자료를 보자.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증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를 정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국토장관도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경비원도 있습니다. 제가 경비원을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니까 중개사무소 아무데나 들어가서 장부 내보시오, 서류 내보시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공무원증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조사, 검사, 증명서. 그를 뭐라고 부른다? 정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설적 시험에서는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하고 들어오면 틀리고, 또 공무원증 또는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도 틀리잖아요. 반드시 두 개를 가지고 와야 돼. 이거를 정표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글자를 적어준 이유, 그냥 정표는 갈로 열고 뭡니다. 이래 버리면 정표 이래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래 적을까봐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특히 우리 쪽의 말은 이 정 이거 잘 구분 못 합니다. 이게. 요거는 서로 정이 생겼다 할 때 정입니다. 이게 정표고, 요거는 정거할 때 정입니다. 아, 이거 구분 잘 안 됩니다. 이거 위에 거 읽어봐요. 위에 거. 밑에 거. 봐, 이렇게 시키죠. 긴장해서 읽으면 정확하게 해. 그런데 막 그냥 줄줄줄 말로 넘어가면 그대로 말이 막 이렇게 넘어가요. 등기법 이래 막 넘어가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적어둔 이유, 정표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발음 잘하죠. 정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긴장해서 말하면 정확하게 하는데 그냥 말로 줄줄줄 넘어갈 때는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밑으로. 그죠? 아, 참 저거 구분 잘 안 돼요. 이렇게 읽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읽는 사람. 그죠? 지적법인지 등기법인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자, 정표 두 가지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국토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부터 봅시다. 개공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등록한 척만이 할 수 있다. OX. X. 아까 저 감독자들 지금 적어놓은 거 보셨죠? 네 사람.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주된 사무소 관청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X다. 그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포함됩니다. 개공사에 대한 감독권은 시도지사는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X다. 그죠? 4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함에 있어서 협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맞다. 이게 4번이 이번에 도입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자, 그때 협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라는 말도 잘 보시고, 5번 개공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하면 얼마짜리였죠? 500만짜리 과태료는 누구한테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는 업무정지였죠. 업무정지. 그 구분하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은 4번. 10번 들어왔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 나왔습니다. 절대적 취소는 노래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닌 것 3번. 자, 이 3번은 상취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도입된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개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 조치를 받으면 요거 뭐다? 상취. 요거 별도로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된 놈이 법이 도입된 지가 3년이 됐는데 이거는 3년째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 작년까지는 해마다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 요거 원래 나옵니다. 상취입니다를 심었는데 3년 연속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찍어도 안 나오는 것도 있다.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안 찍어요. 이거 원래 안 찍고 중요합니다.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3번 연속 당했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원래 나와야 됩니다. 원래 나와야 됩니다를 3년 연속 찍었는데 다 벗어났어요. 3전 3패라 지금 그죠? 그렇다고 알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걸리면 제재가 뭐다? 상취. 이거 일부러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상취. 나머지 절취됐고. 11번입니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지금 빠르게 진행되지만 지금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빠르게 가는 겁니다. 답은 4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요거 유일하게 뭐라 그랬죠? 상취. 나머지는 다 절취입니까? 특히 1번 정지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이건 당연히 절취.
2번 역시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절취. 3번 사무소를 폐쇄하였으나 폐업 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고 새로운 등록을 받았다. 요거 뭐라 봐야 됩니까? 이중 등록이잖아요. 그 자기는 이래요. 나는 이제 이 사무실에서 일 안 할 거야 하고 문도 다 닫았고 셔터도 다 내렸어요. 직기 비품도 이사 다 옮겼어. 근데 폐업 신고는 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등록 신청하면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등록은 뭐다? 절취.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시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취.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연련을 받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취. 결격사유니까 그래 절취. 절취잖아. 그런데 지금 11번 문제는 절취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2개 이상 사무소. 됐죠?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자, 12번 문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그런 거 고르지 말고 옆에다가 절취, 상취, 업무정지 아는 대로 적습니다. 읽고 빠르게 적습니다. 틀리는 건 다시 관리해야 됩니다. 시작. 이럴 때는 요약집이나 암기표를 봐도 됩니다. 왜 그러면 공부하는 데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한번 적으셨습니까? 같이 갑시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이거 뭐라 그러죠?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상취. 법인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개월 후에 그 임원을 개임했습니다. 개임했다는 말은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당됩니까? 아무것도 해당 사항 없어. 옆에다가 X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다가 절취나 상취 적으신 분은 하염없이 제가 쳐다봅니다. 원래 되겠나 안 되겠나 하여튼 그죠?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X. 대표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가 X 해놔야 됩니다. 자, 개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영업 못하죠? 그러면 절취.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은 살아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유? 아무것도 아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표자를 교체해야 되는 사유지 뭐. 절취 아닙니다. 절취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X. 리얼. 이중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강동구에 등록하고 노원에 등록했다. 절취. 미엄.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었다. 이를 뭐라 그런다? 리중소속. 리중소속은 절취.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합니다. 상호나 성명을 사용했다. 양도되어 절취.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를 받았답니다. 1년 업무 정지 몇 번? 3번. 절취. 자,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짚어나갑니다. 13번 같은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 공부합니다. 1번. 법인 갑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임원이 있으나 임원이었으나 이래야 되죠.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한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원이었으나 3월간 그거 그래도 된다 참. 임원이 있으나 3개월간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다. 요거 뭐죠? 결격 사유, 절취. 2번 개공사 갑은 개설 등록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부정하게 청탁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 요건 뭐라 그러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취,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 3번 개공사 갑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절취. 4번 개공사 갑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폐업은 했습니다.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였다. 이거 뭡니까? 업무 정지 받은 거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5번. 자, 매도 의뢰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였다. 이건 뭐죠?
직접 매입했다. 금지 행위. 금지 행위는 뭐라 그랬죠? 상치.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상치. 14번 들어갑니다. 14번. 자, 이 법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번에는 또 상대적 취소를 걸었습니다. 공부합시다. 1번 등록 기준 미달. 상치 중에서 제일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등록 기준 미달. 5. 두 개 사무소 상치. 5. 3번은 너무너무 이야기 많이 했는 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에 2번. 요거 뭐? 상치. 법인인 개공사가 중개업 외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죠. 14조 업무 아닌 것을 했으니까 등록 기준이 미달이에요. 상치. 5번 인장등록 위반. 인장등록 위반은 뭐라 그랬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인장등록 위반. 그거 하나 별도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 15번은 이런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걸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똑같은 문제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한 50초라는 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50초 동안 풀어보세요 라고 공부했다면 이제 8월부터는 또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15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 40초 동안 풉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40초라는 말은 4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4번에 답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거는 나머지는 공부해라, 맞다고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30초 동안 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는지 틀린지 자기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타성이 젖으면 답은 1번이라도 50초 동안 봅니다. 또 5번 찍어놓고 또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또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15번 연습합니다. 상대적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40초 동안 찾으시오. 그럼 나머지는 해당된단 말이잖아. 그죠?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시작. 40초 더 시간 재겠습니다. 40초 동안 해당되지 않는 것 찾습니다. 자,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몇 번? 4번. 매년 강조했죠.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딱 갖다 붙으면 무조건 뭐? 업무정지예요. 물론 전속중개계약서 정보공개만 상치다. 요거 하나 꼭 별도로 기억하라 그랬죠. 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4번. 나머지 1, 2, 3, 5 전부 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지금 몇 번이나 좀 중복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16번.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해서 틀리는 것 40초 동안 찾으시오. 그럼 나머지는 맞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읽습니다. 자, 4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것은 4번으로 이거 있죠. 한번 봅시다. 4. 개공사의 행위가 이 법상 개설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X. 왜 X일까요? 취소되는 사유는 절대적 취소도 있지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죠. 그래서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린 것 4번. 자, 맞는 거 봅시다.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 처분은 없어도 당연히 효력은 소멸한다. 동의하시겠죠? 5. 2번. 만약에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고 3번. 등록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뿐만 아니라 형벌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양도대여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 맞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기 뭐 붙는다? 1년에 1,000만 원짜리도 많아요. 그죠?
5번 임의적 취소 사유에는 당연히 뭐가 붙는다? 업무 정지에도 한 번은 붙는다. 다 기억하셔야 될 지문입니다. 틀린 것 4번으로 정리했습니다. 17번 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해답 안 보고 이런 문제 풀면 이제 어느 정도 솜씨가 오는 사람이죠. 업무 정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 업무 정지 아닌 거 50초 동안 찾습니다. 시작. 그럼 나머지는 전부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50초 동안 찾습니다. 자, 50초 지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이겁니다. 업무 정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답은 가볍습니다. 5번이 뭐다? 그 개시하지 아니하면 개시 의무 위반은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답은 5번으로 잡아내고 자, 1번 중요합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중에 1번입니다.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뭘로 두고 있으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두면 업무 정지입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제가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사장님. 대표자인데 우리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돼.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제가 개공사 일반 사무실의 사장님입니다. 개공사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2달 내로 해소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돌아요. 지금 1번이 그거예요. 1번. 됐죠? 이건 업무정지 6개월 기준 중에서 1번짜리예요. 1번. 6개월짜리 기준. 2번 인장등록은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고 인장등록 위반은 업무정지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랬고 3번 자 아까 공정거래법을 2년에 2번 걸리면 상치라 그랬죠. 근데 공정거래법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요거 뭐다? 업무정지예요. 됐죠? 이거 짚어야 되죠? 4번 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요거 업무정지인데 기준이 6개월짜리예요. 여러분 기준 6개월짜리 4개는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전달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5번. 답은 5번에 가벼웠어요. 18번 갑니다. 개공사의 업무 정지 사유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역시 답은 가볍습니다. 답이 5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문표 들어갈 때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1, 2, 3, 4를 읽으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은 요거 업무 정지, 요래 딱딱딱 잡아라고 지금 문제를 올려준 거예요. 정리하시고. 19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무 잘 풀고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19번 또 업무 정지가 아닌 거 30초 동안 찾으시오. 30초 동안 찾습니다. 자, 업무정지 공부하시면서 3번 보고 있습니까? 이중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오늘 몇 번째다, 그죠? 강동구에 등록한 자가 노원에 또 등록했습니다. 해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취소. 절취에는 업무정지가 안 붙어요. 답은 3번. 자, 그러면 5번. 청약 통장의 불법 매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뭐다? 상치. 상치는 자동으로 업무정지 붙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는 시간입니다. 20번 넘어갑니다. 역시 같은 문제인데 공부하는 용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 업무 정지에 관해서 틀리는 것은 1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이나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나 폐업하고 신규 등록은 금지된다. 맞죠? 5.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5.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 X. 답이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서울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각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사무소. 여기 대전에 분사무소가 업무 정지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에 처리를 한다. 그러면 국민은행 본점을 업무 정지를 내려버리면 전국의 국민은행이 다 문 닫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법을 도입했어요. 분사무소별로도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틀린 것.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는 없다 하니까 X. 5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라도 당해 업무 정지관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5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마지막 줄에 청문은 거치지 않는다. 맞습니까? 청문은 언제만 합니까?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틀린 거 3번. 21번 돌았습니다. 갈란에 알맞는 것은 자, 업무 정지는 이 법상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 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소멸시효. 또 다른 말로 제척기간 되겠죠?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22번 들어왔습니다. 자, 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옳은 것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1번 인천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이 취소가 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이유로 국토장관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일단은 국토장관부터 틀렸죠. 그리고 또 얼마? 100만 원짜리잖아요. 일단 1번 이리저리 다 틀렸다.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 수성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하였다. OX. X. 자격 정지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지금 누가 교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2번은 수성구청장 때문에 X. 3번 서울 강동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강동구청장이 6월에 업무 정지를 하였다. OX. XX. 왜 X?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바로 취소지 업무 정지 내릴 군번이 아니죠. 지금 그죠? X. 4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다. 양도되어 있죠. 일산구청장 즉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였다. 맞다. 답은 4번. 5번도 틀리나요? 안양시 동안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누가 매긴다? 동안구청장이 매겨야 되지 왜 경기도지사가 500만 원 들어갑니까? 이리저리 다 틀렸다. 우리 아까 했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뭐를 지금 맞다 틀렸다를 익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23번 짧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 40초 동안 찾으시오. 시작. 청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4번입니다. 뭐 40초까지 가야 될 이유도 없죠. 자,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청문은 언제 한다? 취소할 때만 청문한다. 정지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정지는 막 내릴까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해당된다고 바로 자격정지, 업무정지 내릴까요? 아니에요.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하지만 자격정지를 하기 전에는 뭐를 받아준다? 의견 진술을 받아준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봐라. 여러분, 의견을 받아주고 정지 내리는 게 좋아요? 바로 정지시키버리는 게 좋겠어요? 의견이 있으면 의견 받아주는 게 좋잖아. 그죠? 이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난번 특강 시간에 적어 놓는데도 많이 했었어요. 정지는 의견 진술을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문이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취소되는 거 아닌 거? 이 말이잖아, 지금 한마디로. 답은 몇 번? 4번. 공정거래법 한 번만 위반하면 뭐라 그랬지요? 업무 정지에는 뭐를 받아주지요? 옆에 적어놔야 돼요. 의견 진술은 받아준다고. 그죠? 의견 진술은 받아줍니다.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 24번 문제. 이것도 관리해야 될 문제죠. 청문에 대해서 옳은 것 40초 찾습니다. 그럼 나머지 틀린 건 어디가 틀렸다를 메모하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청문회 관련되는 것을 졸업하는 시간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일단 4번으로 제시했습니다.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와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됐습니까? 자, 근데 청문은 안 하지만 뭐는 한다는 까지는 알아놔야 된다. 의견 진술은 받아준다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X X 청문은 맞기는 맞지만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2번 자격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장관이 청문을 실시한다. X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X 요거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토장관이. 5번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자, 행정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청문한다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뭐 할 때만 청문한다. 취소할 때만 청문한다. 25번 들어왔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여러분 행정처분이라는 제목이 딱 들어오면 옆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행정처분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라고요? 정지나 취소가 딱 보이고 있어야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행정처분 하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정지나 취소. 자, 1번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가 있다. OX. X. 뭐 때문에 X? 그 과태료가 왜 붙었는데 정지나 취소라 그랬지. 그죠? 지금 뭐를 요구하는지를 지금 짚으셔야 돼요. 2번 자격정지의 대상자는 소공사와 개공사가 해당한다. 또 X. 자격정지는 누구만 갑니까? 소공사만 갑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개설 등록 취소를 받은 자 3년 내로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X.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내로 다시 취득할 수 없다. 그래 들어야 되죠. 그죠? 다 틀렸고 5번 시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맞다. 언제 합니까? 자격을 취소할 때. 그래서 답은 5번. 자, 26번 행정처분의 성계 문제 중요한 문제죠. 별표 찍어놓고 자, 성계 그림을 제가 그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말고 꼭 그리고 싶은 사람은 쉬는 시간에 그리세요. 안 줄 테니까. 성계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견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딱 되면 그것이 취소나 정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자, 취소나 정지가 나올 건데 취소나 정지를 안 당하려고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딱 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온 적발이 딱 되니까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하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하던 일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수수료 받을 판이거든요. 옆에 동네 노원구 옆에 성북구에 딱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해준다면 여러분 취소나 정지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적발되면 전부 폐업 내버리고 다른 동네 가서 다 하지.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행위를 뭐 한 것으로 본다? 성계하겠다. 성계라는 말은 취소될 일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고 정지는 정지를 시키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의 성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취소될 자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한다가 시험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왜 성계를 하지 않는가 하면 어차피 폐업한 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취소가 됐더라도 3년 뒤에는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죠?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죠? 6개월의 정지니까 1년이 지났다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법으로 따지려면 6으로 하는 게 맞는데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좀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게 행정처분의 성계제도입니다. 살짝 응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폐업한 기간이 2년이었다. 그러면 취소되는 사유는 몇 년 동안 성계합니까? 1년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어차피 몇 년이 지나면 안 하죠. 3년이 지나면 안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폐업했다. 그러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고 3년에서 2년을 빼면 얼마 동안? 1년 동안은 성계해야 되겠다. 어쨌든 3년이 지나면 안 하니까. 3년에서 뭐를 공제한다고요?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이것도 하나 알아놓고. 자, 그 다음에 성계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A라는 자가 중견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노원에서.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겠지.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또 위반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무슨 체질이라 그런다? 정지 체질이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한 사람은 알죠? 업무 정지를 1년에 2번 받으면 이제 한 번만 더 받아버리면 취소돼 버려요. 취소해 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영업 못 한다 이 말은 망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사무소 다 차려놨는데 취소 탁대가 3년 동안 문 닫아버리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아, 위험하다 하고 폐업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에서 폐업을 딱 내고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되니까 옆에 동네 성북에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딱 합니다. 재등록 된다 안 된다? 되지. 안 될 리가 없죠. 하고 영업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 정지 체질이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성북구에서는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이래가지고는 1년에 3번에 적용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1년 동안은 성계해 봐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이때는 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1년 동안 성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업무정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요거를 작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작년에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두 개를 잘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26번 열심히 했던 문제 행정처분의 성계입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맞습니까? O. 지금 했던 그림입니다.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는 줄 거야 돼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O. 3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이 법상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위반 등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정지와 봐요. 정지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성계한다. 그 말이에요. 4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취소는 할 수는 없다. 맞다. 다 맞네요. 5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업무 정지는 할 수 없다. X 얼마? 1년.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깊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이 5번 지문을 덜덜덜 떨고 옵니다. 또 커피 한 잔 들고. 근데 커피 들고 올 때부터 벌써 수상하다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죠? 커피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업무 정지는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5번 지문이 2년을 초과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못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5번도 답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막 시비 건 사람이 있다니까. 커피 덜덜덜 떨고 올 때 내가 알아봤어요, 진짜. 그죠? 법에서 뭐라 그랬다?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안 한다는 것도 어차피 2년이면 안 하잖아요. 자기 고집 피우는 거라 지금. 그거는. 그죠? 1년 그러면 만약 2년이 지나면 안 한다 이 말은 1년 6개월짜리는 정지 내린다 이 말하고 같아진다고 이게.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고집 피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이.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하지 2년이 지나면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2년이 지나면 어차피 못 하잖아요. 자꾸 고집 피우는 분은 있다니까 지금. 그죠? 고집 피울까 봐 이야기했어요. 27번입니다. 또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제가 이거 좋아한다 그랬죠. 5가지 옆에다 다 적습니다. 절치, 상치, 시작. 자, 갈까요? 기업.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했습니다. 옆에 뭐 적어야 됩니까? 절치. 거래계약서에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요거 다운계약서 이런 거거든요.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상취. 디귿.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절치.
정려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요거 그렇죠. 초과 금품은 금쟁이죠. 상취. 탈세를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 이것도 금쟁이잖아요. 상취. 여러분들이 답은 찾아 놓으시고. 자, 28번 가벼운 내용. 업무의 위탁입니다. 틀리는 것은 이건 업무의 위탁 가볍게 보시면 되죠. 자, 1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된 학과가 있는 곳에는 위탁할 수 있다. OX, X. 2번이 왜 틀렸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누구만이 실시한다? 시도지사만이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장관 등록관청이 위탁한다 그런 소리 하면 틀린다니까요. 틀린 것 2번. 자, 그러면 3, 4, 5는 다 맞습니다. 특히 5번 하나 책입니다. 업무를 위탁했을 때는 두 제출에 위탁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만 있다고요. 뭐를 고시한다고요? 업무의 위탁.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잡아줄 것. 자, 29번 또 몸 푸는 문제고 30번은 또 머리 어지러운 문제, 포상금 두 문제 정리하고 쉽시다. 29번 등록관청은 이 법에 따라 등록관청이나 수수관련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포상금 지급 사유는 뭐라 그랬지요? 양일 때만 지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얼마 지급한다 그랬지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50만 원. 자, 그때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3번.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요거 위반이잖아요. 위반이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상대적 취소일지라도 포상 대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나머지는 양에 해당됩니다. 자, 대답하세요.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은 양도되어야 한 자. 자, 빌려준 자가 있다면 당연히 양은 뭐다? 양수 받은 자가 자동으로 있겠지. 양수 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포상 금액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50만 원. 이거 무조건 지급합니까? 언제 지급합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 지급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됐고. 자, 이제 30번 문제로 역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실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뭐를 뺏어가는 문제다? 시간을 뺏어가는 문제예요. 시간. 다시 연습해 봅시다. 갑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자, 다시 갑이 A를 고발했는데 A가 뭐 받았다고요? 기소유예 받았다. 그러면 이거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하지요. 얼마? 50만 원 지급하겠지. 됐고.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서 을도 신고했는데 검사가 이 B를 뭐 했다? 공소 제기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갑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자, 갑이 누구? B에게. B 맞죠? B를 지급했는데 B에게 지급했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 갑에게 50만 원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 을에게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하나의 사건에 두 건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고발이 되잖아. 그죠?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 없이 하면 둘 다 근분하죠. 나누기 하는 거예요. 합의 없이 공동으로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는 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동시에 했답니다. 갑과 을이 어떤 놈이죠? C죠. C에게 했는데 이때 C를 공동으로 대여한 자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는 하였지만 뭐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았다. 요거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게 포인트죠. 얼마를 지급한다? 갑에게 얼마? 25. 을에게 얼마? 25.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읍시다. 이 기출 문제니까 다시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만 지급한다? 공소 제기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되면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니까요. 자, 검사는 죄가 있다고 확정을 시켰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자, 그럼 이거는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우리는 여기까지가 지급하는 조건이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더라도 25 지급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검사가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거는 지급해야 안 해요. 안 해. 우리는 공소나 기소 유예가 돼야지 지급하니까. 되겠죠, 그죠? 요거 하나의 포인트를 의미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입니까? 어른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D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어. 그럼 이건 지급 안 하죠. 근데 E는 공소를 제기해서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받았기나 말았기나 지급해야지. 뭐 을이 이번에는 D인데 을이 누구에게만 지급해야 되겠다? E에게만 지급하는데 E는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D는 아예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까 D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 E에 대해서 얼마 지급할 수 있죠? 50만 지급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됐고. 마지막에 A, B, C, D, E는 갑 또는 을로부터 신고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그럼 지급할 수 있는 조건. 자,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얼마? 갑은 얼마? 50, 그 다음에 25. 갑은 얼마? 125. 을은 얼마? 75. 맞습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자, 여기서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건 지급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공소제기 기소유예시면 지급하니까. 근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다. 이건 죄가 없으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를 천천히 보는 시간. 31번 똑같은 포상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는 잠깐 쉽시다. 자, 포상금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은 2번 볼까요? 포상금 지급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곧바로 지급한다. X. 뭐 했을 때 지급한다 그랬죠?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 지급하지. 그때 고발만 들어온다고 바로 지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유예고 지급은 얼마만 해준다 그랬습니까? 1개월 내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곧바로 지급한다는 이리저리 다 틀린 말이에요. 되겠죠? 여러분 의미 있게 보시고 나머지 1, 3, 4, 5 다 맞으니까 체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3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